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 이 조치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이 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크게 확산된 상태인데, 분야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가 마치 한국의 보란 듯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입니다. 사도광산은 과거 일제가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활용했던 조선인 강제 동원의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도광산은 일본 니카타현에 있는데, 이 사도광산, 구체적으로는 아이카와 금은산과 스루시 온산, 니시미카와 사금산 등 총 3곳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이 결과는 오는 7월 말에 확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사도광산이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관리된 금 생산 체제와 생산 기술에 관한 광산 등이 유적으로 남아있고, 또 그림과 광산 지도도 존재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금 생산 체계를 보여주는 물증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후에 수정 제출한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태평양 전쟁 기간 최소 1,519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료로 입증이 된 조선인 강제 동원의 서사만 쏙 제외한 채 대상 시기를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미쓰비시 광업이 낸 책이 있는데 자기네가 명확히 1,519명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최소한의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수첩이라던가 구술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이 자료들은 뭐 너무 많아서 꼼짝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많아요. 마치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없었다는 듯 왜곡에 나선 건데, 이는 역사 수정주의에 기반해 일제 군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현대 역사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상당히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역사 수정주의나 역사 피해론적 관점에서의 서사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이제 녹이는 그 시도들이 역사든 정치든 그런 또 갈등 요소를 세계유산에까지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상당히 큰 게 사실인 거죠, 지금. 한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 사도광산을 두고 세계유산으로서의 이른바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한국 정부가 바로 이 부분에서 논리적인 허점을 잘 짚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제대로 이것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보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광산이나 갱이나 이런 거는 다 그 다음에 막 시멘트 칠하고 이래서 현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사금을 캤다라고 하는 데가 니시미카와인데, 한국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개울가예요. 그 다음에 산업유산은 노동자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곳은 홈리스나 아니면은 죄수들을 동원했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현장이 이번에 그 등재하는데 대상지 있냐? 그거 없거든요. 도대체 뭐가 탁월하냐? 일본의 사도광산의 금, 은 생산량이 확인되는 것하고 그 금은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치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냐고 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나름의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유네스코의 판단 결과가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티키라는 게 산업유산보존국제회의라는 기관인데요. 산업유산을 등재할 때는 티키도 심사에 협력하도록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티키는 지금 현재 일본 측에 굉장히 경도되어서 있어요. 본회의에서 티키에서 그러는데 이건 좋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티키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록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적시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 약속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줄줄이 제출할 예정인 이른바 잠정 목록 후보에는 사도 광산 외에 또 다른 강제 동원의 현장들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 목록 후보가 올해 현재 27개예요. 그 중에서 강제동원 현장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2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이제 아시오 동광산이라 그래서 위원회에 신고해서 피해 판정 받은 사람만 해도 500명 가까이 동원됐던 그런 이제 그 장소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테야마 구로베 가와라 그래서 수리시설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난공사여가지고 100kg의 짐을 싣고 올라가면서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한국인들 사망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2군데가 지금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카드를 앞으로도 계속 역사 왜곡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일본 쌍케이 신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대적에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를 내보내자 한국 외교부는 과거 정부나 지금이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사도광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앞으로도 줄줄이 예견돼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토대로 실효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